자, 다시 계속 프로젝트 옵션에서 이번에는 음악으로 들어가서 트랙 추가, 음악 추가가 있는데, 지금 트랙 추가라는 것은 슬라이드 리스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트랙이 안 보이는데, 타임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은 위 파일 목록에서 오디오 파일 추가라는 이 트랙이 보여지게 되고, 위쪽에는 영상 트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파일 목록에서 오디오 파일 추가를 클릭을 한 다음에 왼쪽에서 사운드가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기본적으로 편집에 사용할 사운드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편집에 사용할 사운드를 하나 선택을 해주는데,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어디부터 진행될 것인지 위치를 지정한 다음에 자, 앞쪽으로 놓고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사운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사운드 색상이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은 환경 설정에 보면은, 환경 설정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타임라인에 오디오 클립의 색상 선택되지 않았을 적의 보통 색상은 약간 노란색이지만, 선택되었을 적의 색상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색상이기 때문에 이 색상을 지정함으로써 아래쪽에 사운드 트랙의 색상이 변경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 적에는 노란색, 클릭을 해서 선택이 되었을 적에는 보라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 자,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다시 프로젝트 옵션에 보면은 현재 이렇게 트랙 1에 사운드가 어떤 경로에 있는 사운드가 선택되어 있는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 추가를 클릭을 해서 역시 동일한 다른 음악들을 계속해서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처음 시작할 적에 그냥 막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페이더 값을 몇 초 정도의 페이더 인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3이라고 쓰는 것은 3초입니다. 그래서 3초 단위로 페이더 인, 그 다음에 페이더 아웃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볼륨의 크기를 원래 본 크기, 음악이 가지고 있는 크기로 그대로 할 것인지 사용자가 또 소리를 들어보고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음악의 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 기능이 있게 되고, 아래쪽에 보면은 연주 후 음악 반복이라는 항목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음악이 모자라는 경우, 슬라이드 시간이 길어서 음악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복해서 재생이 되어지게 됩니다. 또 트랙을 mp3로 변환하여 ex 파일로 저장, 즉 실행 파일로 만들었을 적에 아래쪽에 있는 트랙이 불러들인 음악이 웨이브 파일이거나 또는 ORG 파일인 경우에도 mp3로 변환해서 ex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음악의 변환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256비트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다시 컨트롤, 마지막 슬라이드 이후의 액션은 쇼 닫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를 표시하기 위해서, 즉 기본적으로는 5초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7초 시간 후에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항목을 체크를 하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스페이스바 또는 오른쪽 키를 눌러야만이 다음 슬라이드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키보드를 사용하여 쇼 컨트롤 제어 활용은 위에서 설명한 이 내용하고 비슷한데, 나중에 이 내용이 체크되었을 적에 키보드를 사용하여서 쇼 컨트롤 제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지금 여러분들이 따로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넘어가기 때문에 이 항목은 따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바 표시는 아래쪽에 진행되는 내용이 표시되어지게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전환인데, 자, 전환 효과는 장면 전환 효과, 즉 트랜지션 효과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자, 기본 전환 효과를 지금 디졸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속되는 전환 효과의 시간이 2초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초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추세가 또 2초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전환 효과의 시간을 2초로 지정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표준 전환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체크를 하고 해당 내용을 클릭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전환 효과가 바뀌는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문양이라든지 어떤 형태가 나타나서 그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페이더 값, 부드러운 선의 두께가 페이더 값을 사용자가 지정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자 클립 사이에 이렇게 모양 도형으로 바뀔지에 이 테두리가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 부드러운 선의 두께적 페이더 값을 지정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할 효과가 있을 적에는 전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나중에 그 효과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에는 방식이 이제 전체 화면 방식이 있고, 이제 고정 크기, 테두리가 있는 창, 테두리 없이 창으로 표시 등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윈도우 화면 안에 작은 형태로 진행되기보다는 전체 화면으로 이 슬라이드 쇼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은 전체 화면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선명도 컨트롤인데,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위해서 원샷 마스크란 좀 더 선명하게 해주는데, 이 기능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보여지는 이미지의 화질이 좀 더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명도에 대한 원샷 마스크 기능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워터마크 표시는 특별하게 이 전체적인 영상, 슬라이드로 만들어지는 영상에 자신만의 어떤 로고를 표시하고자 할 적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찾아보기를 클릭을 합니다. 찾아보기를 클릭한 후에 로고가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워터마크로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하게 배경이 투명으로 되어 있는 PNG 파일이나 PSD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열기를 클릭을 하고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여기 보면 좌측, 상단, 우측, 하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만약에 우측 하단 또는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불투명도라든지 크기 등은 일단 적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날 적에 다시 프로젝트 옵션에서 자,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좀 더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줄이고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한 60 정도가 되도록 하고, 오프셋은 얼마나 떨어지게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위치를 지정을 하고 확인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위치라든지 불투명도라든지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프로젝트 옵션에 들어가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터마크를 사용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때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다시 기본 값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새 슬라이드에 사용할 텍스트 코미디 설정이라는 항목에 pMedia라고 되어 있는데, 미리 입력을 해 놓으면은 해당 위치에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슬라이드에 고정된 어떤 문자를 삽입하고자 할 적에 사용되어지는 기능이고, 사용하지 않을 적에는 선택하고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실행 파일을 만들 적에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만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할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화면인데, 비밀번호 확인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실행 파일, 슬라이드 쇼를 실행 파일로 만들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나고, 비밀번호가 맞지 않을 적에는 실행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옵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